지금 유럽 발칸반도 전체가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은 당장 떠나라. 세르비아 기차역 천장 붕괴로 15명이 목숨을 잃자 모든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매일 5,000명이 지나다니는 곳이에요. 우리 가족도, 우리 아이들도 중국을 믿은 우리가 바보였다. 사고 발생 48시간 만에 크로아티아가 중국과 30억 유로 계약을 파기했고 루마니아와 폴란드가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 연락한 곳은 놀랍게도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140억 원에 팔아넘긴 목숨들. 도대체 한국이 어떻게 발칸 전체를 뒤집었을까요? 그 참혹한 진실과 시민혁명의 전말 지금 공개합니다. 세르비아 정부는 유럽연합 가입을 앞두고 기차역 현대화를 결정했습니다. 제 인생 최대의 프로젝트였어요. 대략적인 예산은 300억 원 정도로 예상되었고 저는 그 프로젝트 총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소장님, 사전 약속 없이 찾아온 손님이 있습니다. 비서 마리아가 급하게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누군데? CREC라는 회사에서 왔다고 합니다. 저는 약속을 잡은 기억이 없었지만 궁금했어요. 마침 우리는 재건축 업체를 물색 중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밀란 페트로비치입니다. 세르비아 노비사드 기차역 재건축 프로젝트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날은 봄이었습니다. 도나우강의 따뜻한 햇살이 조금씩 강해지던 4월 오후, 저는 노비사드 기차역 본관 3층 사무실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푸른 하늘 아래로 150년 된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인 저는 30년을 토목 엔지니어로 일해왔어요. 노비사드는 세르비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30만 명이 사는 평화로운 곳이에요. 도나우강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오스트리아-헝가리 시대 건축물들이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노비사드 기차역은 특별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역 중 하나로 꼽혔어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 재건축이 필요했습니다. 전날 저녁, 아내 소냐가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아나가 전화했어요. 이번 프로젝트 안전 감독관으로 배정됐대요. 제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아나는 28살이었어요. 베오그라드 대학을 졸업하고 덴마크에서 2년간 건축 안전을 공부한 똑똑한 딸이었습니다. 아빠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대요. 유럽 기준으로 완벽하게 짓겠다고 하더라고요. 소냐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당연하지. 최고로 지을 거야. 여보, 하나만 약속해줘요. 우리 딸이 매일 그 역을 지나다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안전하게 지어줘요. 소냐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아. 걱정 마. 내가 30년 경력인데 저는 아내를 안심시켰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제가 곧 인생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될 줄은. 회의실 문이 열리자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5살쯤 되어 보이는 그는 정확히 178cm 키의 회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었어요. 그의 손에는 고급 가죽 서류 가방과 함께 뭔가 중요한 제안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그의 손에서 묘한 자신감이 전해졌어요. 밀란 소장님, 만나서 영광입니다. 저는 왕밍입니다. 중국 CREC 발칸 지역 총괄 부사장입니다. 그의 세르비아어는 완벽했습니다. 왕밍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장님께 역사를 바꿀 기회를 드리러 왔습니다. 제 눈앞에 노란색 제안서를 펼쳤을 때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노비사드 기차역 재건축 프로젝트. 총 계약 규모 140억 원. 그런데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금액의 정확히 절반 가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가격이 가능하죠? 제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중국의 혁신적인 생산 기술 덕분입니다. 왕밍의 목소리엔 흔들림이 없었어요. 우리는 세계 최대 철도 건설 기업입니다. 한국이나 유럽의 독점을 깨뜨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습니다. 세르비아는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한국 견적이 280억 원 정도일 텐데 중국은 140억 원, 140억 원 절약. 노비사드 시 연간 문화예산 전체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정부를 설득하기도 훨씬 쉬울 것 같았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파격적인 조건이 가능한지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왕밍은 제 표정을 읽었는지 미소를 지었어요. 중국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구조 분석 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서류 속에는 중국 각지 건물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거대한 기차역들, 최신 건축 시스템, 정밀 장비들. 겉보기엔 한국 시스템과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아니, 어떤 부분은 더 현대적으로 보이기까지 했어요. 납기는 어떻게 되나요? 10개월입니다. 한국은 18개월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절반 시간에 완성할 수 있습니다. 왕밍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을 때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기술 지원 10년 보증, 무상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세르비아 정부 고위층과의 직접 연결까지. 세르비아와 중국은 전통적인 우방 관계였거든요. 유럽연합이 세르비아를 외면할 때 중국만이 투자했습니다. 저는 회의실 벽에 걸린 세르비아 지도를 바라봤어요. 노비사드부터 베오그라드까지 제가 30년간 일해온 땅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제안이 성공한다면 노비사드 기차역이 발칸 최고로 도약할 수 있었어요. 생각해보시고 연락 주십시오. 왕밍은 떠나기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은 이번 달 말까지만 유효합니다. 우리는 크로아티아, 루마니아에도 같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40억 원 절약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게는 비교할 다른 제안이 있었습니다. 왕밍이 오기 일주일 전 한국현대건설팀이 먼저 방문했었거든요. 그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현대건설의 박태준 책임 엔지니어는 47살이었어요. 왕밍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분하면서도 원칙적인 사람이었어요. 밀란 소장님, 우리 시스템의 핵심은 안전입니다. 박태준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강조했어요. 12개의 구조 센서가 실시간으로 모든 움직임을 모니터링합니다. 천장 하중, 균열 발생, 진동, 온도, 습도, 구조 변형까지 하나라도 이상 신호를 보내면 0.1초 이내에 자동으로 경보가 울립니다.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3중 안전 검증 시스템이 눈에 띄었습니다. 구조 분석, 하중 시뮬레이션, 24시간 모니터링. 하나가 실패해도 나머지가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박태준이 계속 설명했어요. 특수 강화 철근은 일반 철근의 2배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양생은 30일입니다. 국제 기준이 28일인데 우리는 더 신중하게 합니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천장 구조 전체에 280억 원입니다. 박태준이 솔직하게 답변했어요. 비싼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최소 150년은 문제없이 작동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지난 20년간 전 세계 35개 기차역에 이 시스템을 설치했고 단 한 건의 중대 사고도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과장이 없었어요. 그저 사실을 전달하는 태도였습니다. 150년 된 건물입니다. 박태준이 노비사드 기차역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시대의 자랑이죠. 이런 역사적 건물은 더 신중해야 합니다.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서울역은 100년이 넘었고 부산역은 80년이 넘었습니다. 모두 우리 시스템으로 지어졌고 지금도 매일 수만 명이 안전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태준이 자료를 넘기며 보여줬어요. 기차역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하루 5,000명의 생명이 지나가는 공간입니다. 소장님의 가족도 이웃도 모두가 매일 이용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안전하게 지나가길 바랍니다. 저는 박태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철학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문제였어요. 280억 원. 정부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박태준은 떠나며 명함을 건넸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우리는 항상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지만 저는 그저 예의상 인사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고민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낡은 기차역을 보면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280억 원 대 140억 원, 18개월 대 10개월, 한국 대 중국.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중국 제안을 받은 지 사흘 후 집에 돌아가니 아나가 와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했어요. 아빠, 한국 시스템 정말 좋던데요. 아나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12개 센서 시스템은 정말 완벽한 설계예요. 덴마크에서 배운 건데 유럽도 비슷한 방식을 쓰거든요. 그래. 하지만 가격이 문제야.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중국 제안은 어때요? 절반 가격이라면서요? 응. 140억 원이야. 와, 정말요? 그럼 중국으로 가는 게 낫겠네요. 아나의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젊은 전문가인 아나도 가격을 고려하는데 제 걱정이 기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 저는 교통부 장관에게 소환되었습니다. 정부 승인을 받아야 했거든요. 베오그라드 정부청사, 브라니슬라프 장관은 부치치 대통령의 측근이었습니다. 밀란, 어떤 제안이 더 나은가? 장관이 물었습니다. 한국과 중국 두 곳에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가 두 제안서를 내밀었어요. 가격 차이가 상당한데 장관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중국이 절반이군. 그리고 우리의 전략적 동맹국이기도 하고. 하지만 안전 측면에서는 한국이. 밀란. 장관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자네는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야. 어느 시스템이든 자네가 잘 관리할 거라고 믿네. 그리고 140억 원 절약은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일이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택권이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상 방향은 정해진 거나 다름없었어요. 자네 딸 아나, 유럽 유학 다녀왔다며? 정말 대단한 인재야. 정부 장학금 프로그램이 있는데 박사 과정도 지원할 수 있어. 장관의 말에는 미묘한 압박이 섞여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 소니아에게 말했어요. 여보, 정부가 중국을 원해.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요. 소니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딸 생각해요. 매일 그 역을 지나다니는 아이 생각하면. 알아. 나도 그게 제일 걱정이야.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가족, 직장, 국가, 모든 게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금요일 아침,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가장 어려운 통화였습니다. 박 선생님, 밀란입니다. 네, 소장님. 좋은 소식이신가요? 박태준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는 다른 업체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전화기 넘어 침묵이 흘렀어요. 긴 침묵 끝에 박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해합니다, 소장님. 가격 경쟁력에서 저희가 부족했던 것 같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박태준이 말했어요. 하지만 소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저희는 항상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지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린 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왕밍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왕 부사장님, 밀란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 밀란 소장님. 좋은 결정을 내리셨군요. 왕밍의 목소리에 승리감이 가득했습니다. 계약을 진행하시죠.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중국 기술이 세계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결국 저는 선택했습니다. 효율을 택했어요.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아나가 제 옆에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괜찮을까요? 아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걱정 마. 중국이 세계 1위 기업이잖아. 그들이 더 잘 알 거야. 저는 딸을 안심시켰습니다. 아빠를 믿어요. 아빠가 선택했으니 분명 옳은 결정일 거예요. 아나가 미소 지었어요. 저는 그 미소를 기억합니다. 그날의 따뜻한 햇살, 딸의 신뢰, 모든 것이.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태준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무슨 일이 생길 거라고 예상한 걸까? 창밖으로 노비사드의 어두운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제가 방금 내린 결정이 1년 남짓 후 15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딸을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갈 거라는 사실을요. 140억 원을 아낀 데가 그 달콤했던 절반 가격이 상상할 수 없는 비용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10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수없이 많은 밤을 설쳤어요. 중국 CREC 팀이 노비사드 기차역에 들어와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철골 구조물들이 하나씩 세워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찼어요. 공사 3개월째 되던 날, 아나가 현장 보고서를 들고 제 사무실로 왔습니다. 아빠, 공사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아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딸은 이 프로젝트의 안전 감독관으로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어때? 중국 기술이? 제가 물었습니다. 응. 겉보기엔 정말 훌륭해요. 근데 아나가 잠시 머뭇거렸어요. 근데 뭐가? 천장 지지대가 좀 얇아 보이긴 해요. 제가 재봤는데 설계도보다 30% 정도 얇더라고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0%. 그게 무슨... 그래서 중국 기술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국제 표준을 충족한다고. 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네. 제가 너무 걱정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아나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딸을 안심시키려고 미소 지었어요. 중국이 세계 최대 기업이잖아. 그들이 더 잘 알겠지.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천장 지지대가 왜 이렇게 얇은 걸까? 공사 6개월째, 더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아빠, 철근 개수가 이상해요. 아나가 다시 보고서를 들고 왔어요. 설계도에는 천장에 철근 300개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180개밖에 안 들어갔어요. 뭐라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40%가 부족해요. 이건 명백한 설계 변경인데 승인받은 적이 없어요. 아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즉시 왕밍에게 연락했습니다. 왕 부사장님, 철근 개수가 설계도와 다릅니다. 밀란 소장님, 우리를 신뢰하지 못하시나요? 왕밍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우리는 베오그라드에서 5개 건물을 지었습니다. 모두 문제 없습니다. 최적화된 설계입니다. 하지만 소장님, 계약서를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설계 최적화 권한이 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공사 9개월째, 결정적인 문제가 터졌습니다. 아빠, 큰일이에요. 아나가 울먹이며 전화했어요. 콘크리트 양생이 열흘 만에 끝났어요. 한국은 30일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강도가 60%밖에 안 나와요. 제가 샘플 검사를 독립기관에 의뢰했어요. 덴마크 전문가한테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 아빠. 아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건물은 시한폭탄이래요. 천장 하중이 안전 계수의 3배래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당장 공사를 중단해야 해요. 유럽연합에 신고해야 해요. 아나, 잠깐만. 진정해. 아빠, 매일 5,000명이 이 역을 지나가요. 우리 가족도요. 엄마도요. 아나가 울기 시작했어요. 한국 시스템을 선택했어야 했어요. 12개 센서가 필요했어요. 30일 양생이 필요했어요. 그날 밤, 저는 아나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나, 유럽연합에 신고하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겠니? 하지만 아빠, 내가 해고되면 우리 생계가 어떻게 되겠어? 네 동생 학비는? 아빠, 사람들 목숨이 걸린 문제예요. 아나가 소리쳤어요. 알아. 나도 알아.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내가 CREC에 다시 항의할게. 보강 공사를 하라고 할게. 제발 신고는 하지 마. 아나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아빠. 아빠를 믿을게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왕밍에게 항의조차 하지 못했어요. 두려웠습니다. 모든 게 무너질까봐. 저는 아나를 막았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악의 실수였습니다. 10월 31일,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준공식 하루 전이었어요. 저는 아나, 소냐와 함께 도나우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인 건 오랜만이었어요. 내일 드디어 준공식이네요. 소냐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10개월이 정말 빨리 지나갔어. 저는 와인잔을 들어 올렸어요. 아나, 고생 많았어. 네 덕분에 이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했어. 아빠. 아나가 포크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사실 내일 한 번 더 점검하려고요. 야간에요. 왜? 벌써 최종 점검 끝났잖아. 네. 그런데 야간에는 조용해서 균열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어요. 제 가슴이 불편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 있어? 중국팀이 최종 승인했잖아. 아빠, 그래도요. 제가 안전 감독관이잖아요. 제 책임이에요. 아나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알았어. 하지만 조심해. 혹시 이상하면 바로 나와. 걱정 마세요, 아빠. 저 전문가잖아요. 아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예뻤어요. 따뜻한 저녁 햇살이 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 정말 책임감 강하네. 소냐가 아나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아빠가 30년 동안 쌓아온 명성이 걸린 프로젝트예요.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고맙다. 아나.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나는 자기 아파트로 갔습니다. 내일 준공식에서 봐요, 아빠. 사랑해요. 아나가 포옹하며 말했어요. 나도 사랑한다, 딸. 그게 제가 건강한 아나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였습니다. 10개월간의 긴장, 불안, 모든 것이 아내 소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잘했어요. 정말 수고했어요. 고마워. 내일 준공식 정말 자랑스러울 거예요. 우리 딸도 얼마나 기뻐하겠어. 저는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24시간 후, 제 세상이 완전히 무너질 줄은, 이 평화가 폭풍 전야였다는 것을. 밤 11시, 저는 잠들었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하게요.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그 완벽해 보이던 기차역 천장 속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숨어 있었어요. 30% 얇은 천장 지지대, 40% 부족한 철근, 3분의 1로 단축된 콘크리트 양생.
그리고 없는 안전 센서 12개가 아닌 3개.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11월 1일 노비사드 기차역 준공식 날이었어요.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제 인생의 정점이 될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이날이 제 인생 최악의 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11월 1일 금요일 밤 11시 42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빠. 아나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아빠. 천장에 새로운 균열이 보여요.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 역 아니요. 야간 점검 중이에요. 아빠, 이상해요. 폭이 5mm는 되는 것 같아요. 당장 나와. 아나, 건물 밖으로 나와. 아빠, 잠깐만요. 지금 올라가서 확인해 볼게요. 안 돼. 저는 소리쳤습니다. 아나, 당장 나와. 위험해. 괜찮아요. 제가 가서 수동으로 확인하면 문제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밤 11시 47분, 아나의 무전이 다시 들려왔어요. 아빠. 여기, 철근이. 아나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아나? 아나? 아빠. 설계도와 달라요. 개수가 절반도. 그 순간이었습니다. 밤 11시 52분, 굉음이 들렸어요. 멀리서. 하지만 너무나 선명하게. 35톤 천장 캐노피가 무너졌습니다. 아나. 저는 침대에서 뛰어내려 차를 몰았어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역에 도착했을 때 이미 지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잔해, 철근, 먼지, 비명. 아나. 아나. 저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어요. 구조대가 도착한 건 밤 12시 4분이었습니다. 12분이 지난 후였어요. 여기요. 여기 사람이 있어요. 구조대원이 소리쳤습니다. 아나였어요. 35톤 잔해 속에 깔려 있었습니다. 아나.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구급차, 빨리. 아나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었어요. 새벽 12시 37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 네, 저입니다. 환자는 척추 5군데 골절, 내장 파열, 두개골 골절이 있습니다. 지금 응급 수술 중입니다. 살 수 있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존 가능성 20%입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소녀가 달려왔습니다. 여보, 아나가 어떻게 됐어? 수술 중이야. 살려줘요. 여보, 제발 우리 딸 살려줘요. 소녀가 제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저는 그저 반복할 뿐이었어요. 새벽 3시. 최종 집계가 나왔습니다. 사망 15명, 중상 47명, 경상 28명. 아나는 중환자실에 실려갔어요. 혼수 상태였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앞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소녀가 옆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했잖아. 소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딸, 우리 딸.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혼자 역으로 돌아갔습니다. 무너진 천장, 철근, 콘크리트 잔해. 아나의 안전모가 구겨진 채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주워 들었습니다. 딸의 피가 묻어 있었어요. 미안해. 아나, 미안해. 저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그날 아침 왕밍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밀란 소장님, 정말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하지만 이건... 입 닥쳐.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정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밀란, 이건 운영상의 문제야. 야간 점검 프로토콜을 위반한 거잖아. 모두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라도 진실을 밝히겠다고. 11월 2일, 저는 아나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증거가 있었어요. 한국현대건설 대중국 CREC 설계도 비교 분석, 천장 지지대 두께 비교, 철근 개수 계산, 콘크리트 양생 기록, 그리고 아나의 일기가 있었습니다. 7월 15일, 천장 지지대가 설계도보다 30% 얇다. 아빠에게 말했지만 괜찮다고 하셨다. 9월 3일, 철근이 40% 부족하다. 덴마크 전문가에게 의뢰했다. 위험하다는 답변이 왔다. 10월 20일, 콘크리트 양생이 열흘 만에 끝났다. 한국은 30일이라고 했는데 강도가 60%밖에 안 나온다. 10월 30일,
내일이 두렵다. 하지만 아빠를 믿는다. 아빠가 선택했으니 분명 옳은 결정일 거다.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아나야, 미안해. 네가 옳았어. 저는 울면서 중얼거렸어요. 저는 박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선생님, 밀란입니다. 밀란 소장님, 뉴스를 봤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뭐가 잘못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설계도를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중국 기술자 숙소에 몰래 들어가 설계도 사본을 구했어요. 불법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48시간 후 박태준에게서 이메일이 왔어요. 제목은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밀란 소장님, 이 설계도는 우리 현대건설 도면과 94.7% 일치합니다. 중국이 우리 기술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비용 절감을 위해 핵심을 모두 생략했습니다. 천장 지지대는 한국이 50cm인데 중국은 35cm입니다. 철근 개수는 한국이 300개인데 중국은 180개입니다. 콘크리트 양생은 한국이 30일인데 중국은 열흘입니다. 구조 센서는 한국이 12개인데 중국은 3개입니다. 이것들을 빼서 가격을 절반으로 만든 것입니다. 밀란 소장님, 이건 예고된 참사였습니다. 12개 센서가 있었다면 균열을 미리 감지했을 겁니다. 30일 양생을 했다면 콘크리트 강도가 충분했을 겁니다. 300개 철근이 있었다면 35톤을 견뎠을 겁니다.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140억 원을 아끼려다 15명을 죽인 거였어요. 제 딸을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간 거였습니다. 저는 아나의 병실로 달려갔어요. 아나야, 이제 알았어. 네가 맞았어. 아나는 여전히 혼수 상태였습니다. 기계음만 가득했어요. 센서가 너무 적다고 했을 때, 철근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네가 옳았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빠가 어리석었어. 140억 원이 너보다 중요한 줄 알았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밤, 저는 사직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제출하지 않았어요. 사직하면 진실을 밝힐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전 세계에 이 진실을 알리기로요. 11월 5일, 저는 국제 언론사들의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BBC, CNN, 알자지라, 로이터, 박태준이 보내준 분석 보고서와 함께 제 증언을 첨부했어요. 중국 CREC가 한국 기술을 94.7% 도용했고 핵심 안전 장치를 생략해서 15명이 죽었습니다. 11월 7일 오후 BBC 발칸 특파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밀란 소장님,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네, 언제든지요. 진실을 밝힐 시간이 왔습니다. 11월 15일 오전 8시,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땅을 밟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세르비아의 차가운 날씨와는 달랐어요. 박태준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밀란 소장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박 선생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3년 전이 떠올랐어요. 제가 그의 제안을 거절했던 그날이, 만약 그때 한국을 선택했다면 아나는 지금 건강하게 웃고 있었을 거예요. 부산으로 가시죠. 제가 특별히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부산까지는 고속철도로 2시간 반이었어요.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도시, 질서 정연한 교통, 모든 게 인상적이었어요. 오후 1시,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역 입구에서부터 거대한 철골 구조가 보였어요. 겉모습은 노비사드 역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어서 오십시오. 한 남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42살쯤 되어 보이는 그는 단정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저는 김태현입니다. 현대건설 구조안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밀란 페트로비치입니다. 뉴스로 봤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김태현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편하게 질문하세요. 김태현이 저를 관제실로 안내했습니다. 벽 한쪽에 거대한 모니터들이 걸려 있었어요. 20개가 넘는 화면에 각 구조물의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구조를 모니터링합니다. 김태현이 한 화면을 확대했어요. 이게 천장 구조입니다. 보시다시피 12개의 센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숫자들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었어요. 하중, 균열, 진동, 온도, 습도, 모든 것이 0.1초 단위로 측정되고 있었습니다. 이 센서들은 서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김태현이 설명했어요. 예를 들어 천장 하중이 비정상이면 동시에 진동 센서도 반응합니다. 균열이 생기면 온도도 변합니다.
12개가 서로 확인하고 검증하는 거죠. 중국 시스템은 3개뿐이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런 문제가 생겨도 정확히 어디가 문제인지 알 수 없었겠네요. 김태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센서가 3개면 고장난 센서인지 실제 문제인지 구별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12개 시스템은 다릅니다. 하나가 이상해도 나머지 11개가 교차 검증합니다. 김태현이 키보드를 조작했어요. 화면에 경고 시뮬레이션이 나타났습니다. 만약 천장에 이상이 생기면 이렇게 됩니다. 화면에 센서 하나가 붉게 변했어요. 동시에 관련된 다른 센서 5개도 노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0.1초 이내에 시스템이 자동으로 경보를 울립니다. 사람이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인공지능이 즉시 비상 대응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나가 수동으로 확인하려고 천장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아이가 죽을 뻔한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김태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동 시스템이 있었다면 현장에 갈 필요도 없었을 텐데요. 철근도 보여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공사 현장으로 이동했어요. 부산역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여기가 천장 철근입니다. 김태현이 가리켰어요. 천장 한 구간에 철근이 빼곡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세어보니 정확히 300개였어요.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하중 분산입니다. 김태현이 설명했어요. 철근 하나하나가 하중을 나눠봤습니다. 300개면 천장 무게가 300개로 분산되는 거죠. 하나가 파손되어도 나머지 299개가 버팁니다. 중국은 180개만 썼어요. 그럼 하중이 180개로만 분산됩니다. 하나하나에 가해지는 압력이 1.7배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가 파손되면 연쇄 붕괴가 시작됩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콘크리트 양생실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쪽입니다. 별도의 건물이 있었습니다. 온도와 습도가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콘크리트는 30일 동안 여기서 양생됩니다. 김태현이 설명했어요. 온도 20도, 습도 80%를 유지합니다. 단 하루라도 줄이면 강도가 20% 떨어집니다. 중국은 열흘 만에 끝냈어요. 그럼 강도가 60%밖에 안 나옵니다. 35톤을 견딜 수 없었겠네요. 저는 그 순간 무릎이 꺾였어요. 이게 있었다면 김태현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밀란 소장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뭐가요? 소장님의 따님이 아직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는 아직도 수많은 기차역이 있습니다. 소장님이 이 진실을 알리면 더 이상의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해운대 해변으로 갔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밀란 소장님, 김태현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기술은 숫자가 아닙니다. 12개 센서, 300개 철근, 30일 양생. 이 숫자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한가요? 진짜 기술은 철학입니다. 사람을 지키겠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숫자로 구현되는 거죠. 김태현이 계속 말했어요. 12개 센서는 12번의 확인입니다. 사람이 안전한지 12번 확인하는 거예요. 300개 철근은 300번의 안전장치입니다. 하나가 부러져도 299개가 지키는 거죠. 저는 주머니에서 아나의 사진을 꺼냈어요. 이 아이가 제 딸입니다. 예쁘네요. 이 아이도 그 12번의 확인을 받았어야 했어요. 300개의 보호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140억 원을 아끼려다 이 아이에게서 모든 걸 빼앗았어요. 김태현이 사진을 보며 숙연해졌습니다. 저도 딸이 있습니다. 5살이에요.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생각합니다. 오늘도 모든 사람이 무사히 집에 돌아가게 하자고. 그게 제 일입니다. 존경합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할 뿐입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돌아가서 싸우겠다고. 세르비아를, 유럽을, 세상을 바꾸겠다고. 11월 20일, 저는 베오그라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00명이 넘는 기자들이 모였어요. 국내 언론뿐 아니라 BBC, CNN, 알자지라까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손에는 김태현이 준 구조 센서 샘플을 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저는 센서를 카메라 앞에 들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건 구조 안전 센서입니다. 크기는 제 손바닥만 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장치 하나가 수십 명의 목숨을 구합니다. 기자들이 집중했어요. 한국 시스템에는 이런 센서가 12개 있습니다. 중국 시스템에는 3개뿐입니다. 9개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돈을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센서 9개를 빼면
20% 비용이 절감됩니다. 철근을 40% 줄이면 25%가 줄어듭니다. 콘크리트 양생을 3분의 1로 단축하면 15%가 줄어듭니다. 총 60%. 중국이 절반 가격을 제시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화면에 비교표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명의 목숨입니다. 제 딸 아나를 포함해서요. 기자들이 손을 들었어요. 밀란 소장님, 한국현대건설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설계도를 94.7% 도용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중국 CREC는 한국현대건설의 설계를 거의 그대로 복사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아끼기 위해 핵심 안전 장치를 모두 생략했습니다. 세르비아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진실을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왕민 부사장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왕민, 당신은 베오그라드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도망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생략한 9개 센서, 당신이 줄인 120개 철근, 그것들이 15명을 죽였습니다. 언젠가 당신은 그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어요. BBC는 중국산 건물 참사, 훔친 기술과 생략된 안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15명의 목숨값 140억 원이라고 했어요. 알자지라는 메이드 인 차이나의 어두운 그림자라고 표현했습니다. 11월 25일 유럽연합이 움직였습니다. 브뤼셀에서 긴급 조사단이 파견되었어요. 6명의 전문가가 노비사드에 도착했습니다. 조사단장 라르스 요한센이 저를 만났어요. 밀란 소장님, 무너진 천장 구조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블랙박스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붕괴 전 1시간 32분 동안의 데이터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센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센서 이상 신호가 1시간 15분 전부터 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센서가 3개밖에 없어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12개 센서 시스템이었다면 정확히 어디가 문제인지 0.1초 이내에 알아냈을 겁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경보가 울렸을 겁니다. 그럼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당신의 따님도 천장 위로 올라갈 필요가 없었겠죠?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12월 1일 조사단의 공식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베오그라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우리는 이번 사고가 설계 결함과 안전장치 부재로 인한 인재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요한센이 엄숙하게 말했어요. 중국 CREC는 한국현대건설의 설계를 94.7% 도용했지만 비용 절감을 위해 9개의 핵심 안전 센서와 120개 철근, 그리고 20일의 콘크리트 양생 기간을 생략했습니다. 이것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입니다. 세르비아 정부의 책임은? 세르비아 정부는 중국과의 정치적 관계를 고려해 안전검사를 소홀히 했습니다. 명백한 묵인입니다.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12월 1일 첫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노비사드 광장에 3,000명이 모였어요. 저와 유족 15가구가 선두에 섰습니다. 아나를 기억하라. 15명을 잊지 말자.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밀란 페트로비치입니다. 이 비극의 책임자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왕민이, CREC가, 그리고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을 포기한 모든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한국을 선택했어야 했습니다. 12개 센서가 필요했습니다. 300개 철근이 필요했습니다. 140억 원을 아끼려다 우리는 15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박수와 함성이 터졌어요. 12월 15일 시위가 베오그라드로 확산되었습니다. 2만 명이 공화국 광장을 가득 메웠어요. 부패 정권 물러가라. 중국과의 부패 계약 취소하라. 1월 첫째 주 시위는 전국으로 번졌습니다. 노비사드, 베오그라드, 니시, 크라구에바츠 10개 도시에서 5만 명이 거리로 나왔어요. 2월 유럽연합이 개입했습니다. 유럽의회가 긴급 결의안을 통과시켰어요. 세르비아 정부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중국 기업의 안전 기준 위반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3월 15일 역사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베오그라드 중심가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27만 명, 세르비아 인구의 4%였습니다. 서울로 치면 40만 명이 거리에 나온 것과 같았어요.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27만 명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3년 전 저는 침묵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어요. 정부의 압박에 굴복했습니다. 140억 원을 아꼈지만
제 딸의 목숨값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한국을 선택했어야 했습니다. 27만 명이 함께 외쳤습니다. 한국을 선택했어야 했다. 12개 센서가 필요했습니다. 12개 센서가 필요했다. 아나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천장 지지대가 얇다고, 철근이 부족하다고, 콘크리트 양생이 짧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27만 명이 듣고 있습니다. 함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아나를 기억하라. 15명을 잊지 말자. 부패 정권 물러가라. 그날 저녁, 정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3월 20일, 브라니슬라프 교통부 장관이 사임했어요.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텔레비전 생중계였습니다. 중국과의 계약 과정에서 안전을 소홀히 했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3월 25일, 교통부 차관 2명이 추가로 사임했어요. 4월 1일, 중국 CREC가 세르비아에서 퇴출되었습니다. 세르비아 정부는 CREC와의 모든 계약을 취소합니다. 새로 임명된 교통부 장관이 발표했어요. 그리고 노비사드 기차역은 처음부터 다시 짓겠습니다. 4월 10일, 유럽연합이 조건부 지원을 재개했습니다. 세르비아가 투명성을 약속한다면 가입 협상을 재개하겠습니다. 파급 효과가 시작되었습니다. 4월 15일, 크로아티아가 중국 고속도로 계약을 취소했어요. 자그레브 잘리에프치 구간, 중국 대신 한국을 선택합니다. 크로아티아 총리가 발표했습니다. 노비사드 참사를 보고 결정했습니다. 안전이 첫 번째입니다. 4월 20일, 불가리아가 뒤를 따랐습니다. 소피아 공항 확장, 한국 입찰 우선 협상권 부여. 5월, 루마니아도 움직였어요. 부쿠레슈티 지하철, 한국 기술 도입 결정. 한국 건설사의 동유럽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80% 급증이었어요. K안전이 새로운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서 아나를 지켰어요. 아나야, 세상이 바뀌고 있어. 27만 명이 너와 함께 싸웠어. 크로아티아가 한국을 선택했어. 불가리아도, 루마니아도. 아나는 여전히 혼수 상태였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들을 수 있다고. 4월 20일, 브뤼셀 유럽의회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증인으로 초청받았어요. 의장이 선언했습니다. 노비사드 참사를 계기로 우리는 새로운 발칸 인프라 안전 기준을 제정합니다. 27개 회원국 대표가 박수를 쳤어요. 첫째, 모든 공공건물은 최소 12개 구조 센서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둘째, 3중 안전 검증 시스템을 의무화합니다. 셋째, 콘크리트 양생은 최소 28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넷째, 연 2회 독립 안전 점검을 의무화합니다. 다섯째,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를 강화합니다. 의장이 저를 바라봤어요. 밀란 소장님, 이 기준의 이름을 제안합니다. 아나 페트로비치 프로토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울었어요. 그리고 매년 11월 1일을 발칸 건축 안전의 날로 지정합니다. 15명의 희생자를 기억하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날로 한국 기술이 유럽연합 표준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한국현대건설의 12개 센서 시스템을 표준 모델로 채택합니다. 의장이 선언했어요. 저는 박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선생님, 한국 기술이 유럽 표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밀란 소장님. 하지만 이건 소장님의 용기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당신들이 지켜온 철학 덕분입니다. 국제적 파급 효과가 계속되었습니다. 5월, 폴란드가 발표했어요. 바르샤바 중앙역 리모델링, 한국 기술 도입. 6월, 헝가리가 뒤따랐습니다. 부다페스트 지하철 확장, 한국 시스템 적용. 한국 건설사들이 동유럽으로 몰려갔어요.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K안전은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였습니다. 7월, 저는 유럽의회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밀란 페트로비치 소장님께 당신의 용기가 유럽을 더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편지를 들고 아나의 병실로 갔어요. 아나야, 네 이름으로 유럽 기준이 만들어졌어. 아나 페트로비치 프로토콜. 너 덕분에 앞으로 수천 명이 안전해질 거야. 기계음만 들렸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11월 1일은 이제 발칸 건축 안전의 날이야. 매년 사람들이 너를 기억할 거야. 희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5월 1일 노비사드 기차역 재건축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현대건설 세르비아 정부 합작 프로젝트였어요. 박태준이 총괄 책임자로 다시 세르비아에 왔습니다. 밀란 소장님, 오랜만입니다. 박 선생님,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어요. 이번에는 진짜 동반자로서였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박태준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아나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새 교통부 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밀란, 돌아오게. 자네가 필요해. 하지만 제가 책임자였는데 자네는 진실을 밝혔네. 그것만으로 충분해. 이제 자네가 직접 올바르게 짓는 모습을 보여주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제 직책을 바꿔주십시오. 뭘로? 역안전 최고 책임자. 이제 저는 화물이 아니라 생명을 지킬 겁니다. 5월 15일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박태준, 김태현, 그리고 세르비아 팀이 모였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완전히 투명하게 진행합니다. 박태준이 선언했어요. 라이브 카메라 24시간 공개, 주간 시민 참관 프로그램, 모든 자재 검수 기록 온라인 공개. 동의합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6월 1일 중국산 구조물 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이 무너진 천장을 들어 올렸어요. 저는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아나가 깔렸던 바로 그 천장이었어요. 이제 안녕.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네가 다시는 누구도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7월 한국산 자재가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수 강화 철근, 고강도 콘크리트, 그리고 12개의 구조 센서. 첫 철근을 받겠습니다. 박태준이 말했어요. 저는 아나의 사진을 철근 옆에 놓았습니다. 아나를 위하여. 망치를 내려쳤어요. 쾅. 첫 철근이 박혔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8월 천장 구조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300개 철근이 하나씩 설치되었습니다. 시민들이 매일 와서 지켜봤어요. 정말 300개네요. 한 시민이 감탄했습니다. 중국은 180개만 썼다죠? 네. 그래서 무너진 겁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9월 12개의 센서가 설치되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센서입니다. 김태현이 손바닥만 한 장치를 보여줬어요. 이름을 아나 센서 1번이라고 지었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감사합니다. 아나 센서 2번, 3번, 12번까지 모두 당신 따님의 이름을 땄습니다. 10월 콘크리트 타설이 시작되었습니다. 30일 동안 양생합니다. 박태준이 설명했어요. 단 하루도 줄이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 양생실을 만들었어요. 매일 수백 명이 와서 지켜봤습니다. 온도 20도, 습도 80%. 완벽합니다. 엔지니어가 보고했어요. 11월 1일 일주기였습니다. 추모식이 열렸어요. 15명의 이름이 새겨진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아나 페트로비치, 28세, 건축안전감독관, 진실을 발견한 자. 저는 추모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나야, 1년이 지났어. 네 이름이 여기 영원히 새겨졌어. 12월 천장 구조가 완성되었습니다. 박태준과 저는 완성된 구조물 아래 섰어요. 완벽합니다. 김태현이 센서 데이터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12개 센서 모두 정상. 하중 분산 완벽. 이 천장은 150년을 더 견딜 겁니다. 저는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아나가 마지막으로 본 그 천장.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12개 센서, 300개 철근, 30일 양생. 모든 게 완벽했어요. 아나야, 이번에는 제대로 했어. 이듬해 6월 12일 오전 11시 23분. 사고 후 7개월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였어요. 밀란 소장님, 빨리 오세요. 아나가. 저는 차를 몰아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중환자실 앞에 소냐가 서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여보, 아나가. 뭐야? 무슨 일이야? 깨어났어요. 우리 딸이 깨어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7개월간의 혼수 상태. 그리고 드디어 병실 문을 열었어요. 아나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있었어요. 아빠. 아나의 첫 마디였습니다. 아나. 저는 달려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깨어났구나. 드디어 깨어났어.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빠, 미안해요. 제가 말했잖아요. 센서가 부족하다고. 아냐, 아나. 네가 옳았어. 저는 울면서 말했어요. 아빠가 어리석었어. 네 말을 들었어야 했어. 한국 시스템을 선택했어야 했어.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어. 아나, 네 덕분에 세상이 바뀌었어. 저는 딸에게 모든 것을 말해줬어요. 27만 명의 시위, 유럽연합의 새 기준, 아나, 페트로비치 프로토콜, 11월 1일 발칸 건축 안전의 날. 정말요? 아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 이름으로? 그래. 네 이름으로 유럽 전체가 바뀌었어.
크로아티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폴란드 모두 한국 시스템을 선택했어. 그럼 15명은 너 덕분에 앞으로 수천 명이 살 거야. 네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 7월 15일 아나가 처음으로 휠체어를 탔습니다. 척추 손상으로 걷기는 어려웠지만 살아있었어요. 공사 현장 보여줄까? 정말요? 우리는 노비사드 역으로 갔습니다. 아나가 새 천장 구조를 올려다봤어요. 12개 센서. 그래, 네가 원했던 거야. 300개 철근. 모두 들어갔어. 아나 센서 1번부터 12번까지. 모두 네 이름을 땄어. 김태현이 설명했어요. 당신이 진짜 영웅입니다. 아나가 울었습니다. 이제는 안전해요, 아빠. 그래, 이번에는 안전해. 7월 20일, 아나 페트로비치 안전센터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노비사드 역옆 건물이었어요. 유럽연합 건축안전교육기관이었습니다. 아나가 휠체어에서 연설했어요.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살아남았으니까요. 아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15명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센터는 그들을 기억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지키는 곳입니다. 한국의 12개 센서 시스템이 이제 유럽 표준입니다. 여기서 모든 엔지니어가 배울 겁니다. 안전이 첫 번째라는 것을.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센터 1층에는 12개의 센서의 실물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각 센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필요한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어요. 3층은 추모의 방이었습니다. 검은 대리석에 15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저는 아나와 함께 그 앞에 섰습니다. 이제 네 차례야. 아나,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거 할게요. 아빠, 약속할게요. 이듬해 3월 15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27만 명이 모였던 그 역사적인 시위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난 날이었어요. 노비사드 기차역 재개장식. 3만 명이 참석했습니다. 27만은 모두도 대표로 온 거였어요. 역 입구에 명판이 걸렸습니다. 아나를 기억하며 안전이 첫 번째다. 세르비아어, 영어, 한국어로 새겨져 있었어요. 박태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이 역은 150년을 더 견딜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12개 센서가 24시간 모니터링합니다. 300개 철근이 천장을 지탱합니다. 30일 양생한 콘크리트가 기초를 이룹니다. 이것이 진짜 기술입니다. 사람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저도 단상에 올랐어요. 3년 전, 저는 선택했습니다. 280억 원 대신 140억 원을, 18개월 대신 10개월을, 그 선택이 15명을 죽였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했습니다. 비용보다 안전을, 속도보다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한국현대건설과 함께 이 역을 다시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나가 원했던 대로요. 오후 2시 정각 첫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기적 소리와 함께 천천히 움직였어요. 아나가 휠체어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와 소냐, 박태준이 함께 서서 지켜봤어요. 승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나, 한국에 감사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역에 출근했어요. 안전 최고 책임자로서 첫 번째 일은 천장을 올려다보는 거였습니다. 12개 센서 화면을 확인했어요. 오늘도 모두 정상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놓였습니다. 8개월이 지났습니다. 단 한 건의 이상 신호도 없었어요. 하루 평균 5,000명이 이용했습니다. 모두 안전하게 지나갔어요. 유럽연합이 모범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노비사드 모델, 투명성과 안전의 표준. 다른 발칸 국가들이 벤치마킹하러 왔어요. 알바냐, 북마케도냐, 보스냐, 우리도 한국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들을 안내했어요. 12개 센서를 보십시오. 이게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300개 철근을 보십시오. 이게 책임입니다. 아나는 안전센터 소장이 되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매일 출근했어요. 유럽 각국에서 온 엔지니어들을 가르쳤습니다. 안전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아나의 강의가 시작되었어요. 비용 때문에, 시간 때문에 안전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학생들이 숙연해졌어요. 12개 센서, 왜 12개일까요? 한 번의 확인이 아니라 12번의 확인입니다. 한 번 놓쳐도 11번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기술입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아나와 함께 역 앞에 섰습니다. 아빠, 후회해요? 아나가 물었어요. 매일 후회한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순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거야. 아빠 덕분에 많은 게 바뀌었어요. 아니야, 너 덕분이야. 네가 발견했고, 네가 경고했고, 네가 희생했어.
나는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우리 함께한 거예요. 아빠, 아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역을 올려다봤어요. 완벽한 구조. 12개 센서, 300개 철근. 그래, 함께했어.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할 거야. 매년 11월 1일이 되면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15명의 이름을 부르고 한 명 한 명을 기억했어요. 아나 페트로비치, 28세. 진실을 발견한 자. 그리고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세르비아가 바뀌었습니다. 발칸이 바뀌었어요. 유럽이 바뀌었습니다. 한 아버지의 용기와 한 딸의 희생이 만나 27만 시민을 일으켰고 대륙을 바꿨습니다. 지금까지 세르비아 노비사드 기차역 붕괴 사건, 밀란 페트로비치의 사연 어떠셨나요? 140억 원을 아끼려다 15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한 아버지의 용기가 27만 시민을 일으켰고 국가를 바꿨습니다. 중국 CREC가 한국 설계를 94.7% 도용했지만 핵심을 생략한 참사, 그리고 한국 기술이 유럽연합 표준이 된 이야기였습니다. 아나 페트로비치 프로토콜, 12개 센서 의무화, 매년 11월 1일 발칸 건축 안전의 날, 가장 싼 것이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교훈, 진짜 기술은 가격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철학이라는 진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건축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공유가 또 다른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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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